안녕하십니까, 손용화입니다. 오늘은 기아공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치수공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공차는 치수공차하고 기아공차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기아공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에 실물을 볼 때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좀 있고 해서 기아공차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설계에 사용하는 공차는 치수공차와 기아공차 두 가지다. 치수에 대한 공차를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모양, 자세, 흔들림 등을 함께 규제해야 완벽한 공차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공차의 기초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기아공차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치수공차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기아공차가 필요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제조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QC 관계 곡선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PC 곡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QC 곡선은 품질하고 코스트입니다. 품질과 코스트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PC 곡선은 정밀도와 코스트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품질이나 정밀도가 수직축이고요. 원가가 수평축에 깔려 있습니다. 이 품질과 코스트, 정밀도와 코스트의 관계를 보면은 처음에 원가가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쭉 상승을 원가가 계속 투입하는 그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구간에 가면은 이게 앞전에 이제 품질과 정밀도가 원가에 투입되는 어떤 비례한 곡선을 나타내게 되지만 그게 점차로 원가가 투입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은 실제로 원가가 투입이 되더라도 품질이나 정밀도는 같이 상승을 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와 그 다음에 품질과 정밀도를 타협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허용오차가 되겠습니다. 허용오차 범위를 원가를 투입을 계속 하더라도 그 품질과 정밀도를 같은 수준에서 같은 양만큼 올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의 원가가 들어갔다. 100원의 원가가 들어가서 10이라는 품질이 나왔다. 품질이나 정밀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200원이 되면은 20이라는 품질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300원이 투입이 됐다고 했을 때 30의 어떤 품질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 품질이나 정밀도는 같은 수준에서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타협을 보고 오차 범위를 정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위 그래프를 보면은 품질과 정밀도가 올라갈수록 원가도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원가가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품질과 정밀도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이쪽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빗금친 부분에서 허용오차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정밀도의 4요소를 보겠습니다. 정밀도의 4요소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크기와 위치, 그 다음에 형상과 자세가 있습니다. 크기와 위치는 치수공차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이 크기, 그 다음에 구멍이 있을 때 이 구멍 간의 위치, 이거는 치수공차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형상이나 자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에서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치수가 여기는 이 치수와 이 치수는 동일하죠. 그렇지만 자세가 삐뚤어져 있어서 이만큼의 알파 치수만큼은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형상과 위치가 규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치수 공차만으로는 이 부분을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도 뒤에 실제 기하공차 부분에서 다시 다뤄볼 건데, 위치도 치수 공차만 가지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치수 공차로 크기를 완벽하게 규제할 수 있다. 예, 크기는. 하지만 위치, 그 다음에 형상과 자세는 규제하기 어렵다. 얼마나 동그란지,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지, 면과 평행을 이루는 것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규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하공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야 정밀도가 제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면상의 도면상의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자, 누적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 위치 결정의 공차 지정이 불완전하며 공차의 누적이나 공차역의 일률적인 해석이 곤란해 조립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품들이 치수 공차가 적용이 됐을 때 그 공차 부분이 실제로 합쳐지게 됐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부품이 세 개의 부품이 합쳐졌다고 했을 때 이 치수가 각각의 10, 10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공차를 각각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0.1에서 전부 다 만약에 플러스 0.1이 합쳐지게 되면은 0.1로 가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조립되어 있는 거는 30이란 치수에 플러스 0.3이라는 공차가 누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누적 공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기준 형체, 기준이 되는 형체의 지적이 없는 것이 많아 위치 등을 제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준이 되는 형체가 지정되어 있어도 그 정의가 불확실하여 설계, 제작, 검사상에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 해석이 다르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 규제 미비. 치수 공차에 의해 형상이 규제되는지의 여부 또한 기하공차의 공차역의 정의나 도시 방법이 분명하지 않아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제작 및 검사팀에 전달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 다음에 도면 미규제로 현장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과 상관없이 현장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완제품은 조립되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부분들이 도면상의 불완전성입니다. 도면은 완전해야 됩니다. 불완전하면 안 됩니다. 도면은 제작하는 사람,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고 이 단계별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각각 다 기준이 뭐냐? 각각의 기준은 다 도면입니다. 자, 근데 도면에 도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 그러면은 그 도면은 불완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기하공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기술 수준의 향상과 기계류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부품 정밀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국제 제휴 공동개발, 국제 분업 생산 등이 늘어남에 따라 각 나라의 사이의 연락이 어려움과 실행 방법의 차이 등으로 호환성 확보나 기능 향상 면에서 과거보다 더한 배려가 요구된다.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 종전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분야가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생산 방식의 채택으로 인해 지난날의 고유 기술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체 가이나 국제 경쟁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 원가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어 정밀도 향상 설계에도 경제성의 향상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요즘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FA 장비 회사들이 예전에는 중국에서 부품을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가가 싸기 때문에, 제작 원가가 중국에서 불량료를 다 감안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싼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품 제작을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조립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중국에서 서브 조립까지 해서 가지고 오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죠. 인건비가 싸고 설비비가 싸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게 어디로 가고 있죠? 중국이 아니고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싼 쪽에서 제작을 해야 실제로 원가 경쟁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국내에서 제작된, 국내에서 만들어진 도면이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 현지의 제작업체들, 가공업체나 제작업체들에 뿌려져서 제작을 했을 때 국내의 업체 수준과 해외의 가공 수준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도면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도면이 불안정하다. 도면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도면에 제대로 된 도시가 안 돼 있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가공자나 조립자들이 임의로 생각을 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설계사가 국내에 있던 설계사가 의도한 대로 제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의도가 설계사의 의도가 결국에는 어디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요? 도면에 반영이 돼야 되죠. 도면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도면에 반영이 안 돼요. 도면이 반영이 안 되니까 결국 불안정한 도면이 되고, 불안정한 도면으로 제작을 하게 되니까 불안정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면은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공차가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도면에 기하공차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족을 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하공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하공차를 적용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기하공차의 일반 사항을 보겠습니다. 도면에 지정하는 대상물의 모양, 자세, 위치의 편차, 그리고 흔들림의 허용값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기하공차에 의해서 도시한다. 형체에 지정한 치수의 허용 한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기하공차를 규제하지 않는다. 기하공차는 기능상의 요구, 호환성 등에 의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지정한다. 기하공차의 지시는 생산 방식, 측정 방식 또는 검사 방법을 특정한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시한다. 이게 기하공차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기하공차는 언제 사용하는가? 기하 부품의 형상이 기능이나 호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기능 게이지의 사용이 요구될 때, 제작과 검사 사이에 일관성이 요구될 때, 이럴 때 기하공차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공차를 모든 도면에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하공차가 필요하다. 기하공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하공차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아공차를 모르고 설계를 한다. 한편으로 보면은 요리사가 칼을 다룰 줄 모르고 요리를 한다. 재료를 다듬는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공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치수공차와 기아공차를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기아공차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기아공차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공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